올해 2차 전지 주가는 뭐 셀 3사보다는 소재주들이 더 낫지 않았습니까? 네, 더 맞습니다. 높았는데요. 네. 내년 전망이 이제 어떨까 궁금한데 내년에는 셀 3사가 좀 힘을 좀 쓸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소재주들이 뭐 적게는 2배, 많게는 뭐 3배씩 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셀 3사는 결과적으로 지금 연초 시점 대비해서 거의 플랫입니다. 혹은 조금 빠져 있고요. 굉장히 이제 큰 차이가 났는데, 내년, 이게 이제 못 갔었던 원인을 저는 수익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셀메이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배터리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소형 전지, 예를 들어서 뭐 전동공구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지금 10% 중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대형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가 포함된 중대형 전지는 여전히 BEP 혹은 한 1% 정도의 영업이익률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이게 이전에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대였는데 작년, 재작년 이렇게 재작년, 작년 오면서 이게 이제 BEP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만으로 이제 주가가 좋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이게 이제 개선세가 확실히 정체됐습니다. 작년 4분기도 마이너스 한 자릿수 대 초반이었는데요. 올해 4분기도 지금 한 뭐 플러스 한 1%밖에 안 됩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부진의 원인이라고 보고요. 내년에는 이게 개선되면서 셀메이커들이 좋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이유는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이 수주 구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쉽게 말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셀메이커들의 원가 부담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훼손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제조 원가의 70%가 변동비인데 그 변동비의 대부분이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광물 자원들입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오르면 원가 부담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가격에 이게 전가가 안 됐었다 보니까 그동안의 수익성이 크게 훼손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요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을 고객사, OEM으로부터 이제 보전받는 구조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봤던 게 원래 올해였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요인, 요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예상하지 않게 고정비 부담이 다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변동비 부담은 이제 해소가 됐는데, 이제 최근에 아시다시피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지금 뭐 자동차 구매 계약 체결하면 거의 뭐 6개월, 1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생산 자체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배터리 쪽에서 가동률이 오히려 떨어지다 보니 예상치 않았던 고정비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결과적으로 수익성 개선세가 나타나지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이 반도체 공급 부족이 뭐 일시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과정에서 고정비 부담이 좀 해소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수익성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셀메이커들이 올해와는 다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업체별로 한번 들어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1월 말 상장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흥행 성적이 어떨지가 궁금한데 네네. 뭐 따상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어떨까요? 일단 그 상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기는 한데요. 이게 가격이 아주 비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그 LG 엔솔로부터 예상되는 에비타가 이 2023년 기준으로 약 5조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경쟁사인 CATL이 2023년 실적 기준으로 EV/EBITDA 멀티플을 한 32배에서 35배 정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격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시가총액 150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는 가치가 한 70조 원으로 상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CATL 가격 그대로 주면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따상도 갈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CATL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중대형 전지만 해서 12%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국내 업체들이 이제 뭐 제로 한 1% 나오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격차가 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디스카운트를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SDI가 EV/EBITDA 기준으로 23년에 지금은 한 뭐 13배 정도 받고 있는데 또 주가가 좋았을 때는 거의 20배 근접하는 수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SDI보다는 또 이 배터리 퓨어 업체로서 더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20배 정도까지는 정당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대략 한 90조에서 100조 레벨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그 70조 초반에 상장을 하는 거니까 그 후의 흐름 자체는 지금 상장하는 가격 대비해서는 충분히 30-40% 이상의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을 해서 지금 뭐 기관 수요 예측도 그렇고 뭐 흥행 자체는 뭐 굉장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수급이 좀 쏠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상장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셀 3사, 셀 2사겠죠. 이런 쪽에 좀 부담이 되진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뭐 어떤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 연관 산업에 또 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합니다만, 근데 이제 이번 상장 규모가 뭐 역대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워낙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급적으로는 분명히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펀드를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청약을 다 넣는 거고요. 청약에 참여를 하고 이제 배정을 받을 텐데 어차피 원하는 물량 다 못 받는 거는 100%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만약에 70조 원 이상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 코스피 시가총액의 비중이 거의 한 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만큼은 BM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비중을 채워야 돼요. 본인 펀드 안에서. 그럼 계속 엄청나게 사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걸 사려면, 그러니까 상장 후에 에너지 솔루션을 사려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쉽게 말해서 자금 내에서 뭔가 이제 팔고 사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반도체 팔고 뭐 음식료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2차전지 안에 할당해 놓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이제 제로섬입니다. 그래서 뭐 좀 택티컬한 얘기지만 일단 이런 상장을 앞두고는 아무래도 경쟁사들이 좀 수급적으로 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실제 최근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제 분할 후에 자회사 동시 상장을 금지하는 법안 이걸 뭐 제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움직임이 일면서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 같더라고요. 이 말은 역으로 SK 이제 온이 되겠죠. 이거 분할 후 상장 요게 좀 순조롭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그 LG 화학도 이렇게 이제 물적 분할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좀 안 좋았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어떤 이제 핵심 사업부가 물적 분할해서 별도로 상장하게 되면은 그걸 갖고 있는 모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논리 때문에 주가가 좀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 SK 이노베이션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분할 후에 자회사 동시 상장 금지시키게 되면은 그냥 SK 이노베이션이 그 배터리 가치를 계속 오롯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라서 이게 좀 굉장히 이제 변수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진짜 이건 뭐 법안에 관련된 거라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거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분할 혹은 이제 상장 여부도 좀 결정이 될 거고 그에 따른 자금 조달 규모도 바뀔 텐데, 일단은 일정의 뭐 그들 SK 입장에서는 차질이 생긴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는 지금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뭐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일단은 주가 자체가 일단 워낙 빠지다가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불확실성 자체가 좀 주가를 누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4분기에 사상 최고 분기 매출이 했고 또 영업이익도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뭐 아직은 추정치입니다만. 뭐 어찌됐건 추정치입니다만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도 주가는 썩 좋지가 못한데 이유가 뭔가요? 말씀 주신 것처럼 4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4분기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이상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컨센서스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분기 기준 4천억 이상이 처음이고 굉장히 좋을 텐데 주가는 지금 최근 한 두 달간은 20%가 빠졌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수익성 개선이 예상보다 더디기 때문이고요. 원래 그 SDI의 연초 가이던스가 전기차 배터리에서 올해 비비상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래도 미드싱글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미드싱글이면 한 5, 6% 정도. 그렇죠. 가이던스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의 이런 이제 매출 추정 가이던스와 그리고 지금의 이제 수익성을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그래도 한 5%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나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4분기에도 거의 BEP 수준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가동률이 못 올라가면서 고정비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고요. 그게 일단 최고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부진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실적은 전기차 배터리가 아니라 소형 전지나 혹은 이제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에서 나오고 있어서요. 이게 이제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문인 전기차 배터리 쪽의 기대치가 예상에 미치지 못한 게 주가 부진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역시 또 말씀드린 이 에너지 솔루션 상장. 1월 말 상장 앞두고 SDI 먼저 좀 파는 움직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악재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두 번째는 수급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분명히 해결될 이슈고요. 첫 번째 그 수익성 이슈는 이제 내년에 반도체 공급 부족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과정에서 역시 이것도 해결될 수 있는 이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주들은 뭐 그동안 많이 좋았지 않습니까? 많이 네네. 올랐고 2배, 3배 오른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여기도 좀 주춤하고 오히려 막 빠지는 경우도 많던데 그 이유는 뭔가요? 일단 그러니까 뭐 가격 부담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엄청 올랐기 때문에 좀 빠지는 건 있어요. 이게 지금 작년 2020년에도 2차 전지 소재 유니버스가 한 3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치가 3배 오른 거니까 뭐 4배 오른 기업도 있는 거고요. 작년에 그랬고 올해도 평균적으로 20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3배 정도 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2년간 많이 오른 기업은 뭐 10배 오른 기업도 있고요. 엄청나게 오른 건데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 한 2달을 보면은 뭐 고점 대비해서 한 20%씩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배 오르고 20% 빠진 거니까 뭐 크지 않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또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20% 하락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요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그 이슈고요. 이게 이제 아예 그 추세 전환이냐, 그러니까 하향 전환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조정이냐, 이런 이제 그 갑론을박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 하락의 원인 자체는 지금 그 배터리 소재주들의 주가 추이가 거의 한 3년 후 실적을 당겨오면서 흘러왔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의 3년 후라면은 2024년이죠. 근데 그럼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또 올랐어요. 상반기에는 약간 소재주들이 연초엔 좀 약했었는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또 폭발적으로 올라서 뭐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기업들이 또 하반기에만 2배로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24년 기준으로 본인들의 실적을 대부분 주가에 녹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동안 주가 추이가 한 3년 후 실적을 당기면서 흘러왔는데 하반기에 좀 오버슈팅을 하는 과정에서 24년을 이미 프라이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25년까지 당겨오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좀 조정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 국면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미래 실적 추정치들을 당겨와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타격이 크죠. 그래서 금리 상승 그리고 가격 부담 그리고 이제 역시 여기도 에너지 솔루션 상장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수급적인 불확실성이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배터리 소재 그 이제 원자재 가격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소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리튬 같은 경우는 뭐 한 해 올해 뭐 240% 올랐다. 뭐 심지어 어떤 경우는 뭐 300% 가까이 올랐다. 이런 소재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배터리 소재 업체들한테는 원료 가격 급등은 굉장히 큰 부담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떤 해결 방안이나 뭐 대책이 있나요? 일단 지금은 소재 기업들은 판가에 다 전가를 시키면서 본인들의 수익성을 방어해 왔습니다. 뭐 양극재 기업들이나 동박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가에 반영을 시키면서 수익성이 방어되어 왔죠.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비엠 혹은 동박에서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은 최근 1년간 보면은 니켈, 코발트 그리고 구리 가격 다 올랐습니다만 영업이익률이 다시 10%대 초반 혹은 양극재 기업들은 한 자릿수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판가로 전가되어 왔었다라는 것이고요. 좀 약했던 게 이런 전해액 기업들, 네.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 수익성이 깨진 게 전해액 쪽인데 여기마저도 하반기 들어서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판가로 전가를 시키면서. 그래서 소재 기업들은 이런 광물자원 가격 상승 불구하고 수익성을 방어해 왔고요. 다만 이제 우려는 그거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보다는 이제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향후에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이 부분이 계속 전가가 될 것인가? 이런 이제 근본적인 좀 그 의문이 좀 드는 것이죠. 언젠가는 가격 저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가격 저항을 할 수 있는 그 힘은 결국은 탄소 배출 규제의 흐름 그리고 이제 전기차 수요에 달려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이게 이제 탄소 배출 규제의 흐름이라든지 전기차 수요가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일단은 그 판가 전가력은 계속해서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소재주들이 워낙 올랐고 그리고 이제 실적 추정치들도 다들 이제 긍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들로부터 어떤 마진이 훼손될 만한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된다라든지 그런 시그널이 좀 나오면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3분기, 4분기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지만 전혀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소재 가격이 오르는 것은 분명한데 네. 이걸 이제 소재 업체들은 그걸 이제 판가를 이제 셀 메이커로 넘긴다, 전가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게 된다는 말은 셀 3사들의 입장에서는 또 전기차 메이커로 오늘 전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좀 곤혹스러워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2020년 정도부터 2019년 정도부터 계약 구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해서 업체별로 좀 다릅니다만 전체 수주 잔고에서 지금 뭐 50%에서 한 100% 정도 업체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OEM으로부터 보전받는 수주 잔고로 바뀌어 있는 게 지금 셀 쪽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광물자원 오르면 원자재 가격 올라서 소재 판가가 오르는데 그 부분은 그 말은 이제 셀이 그 부분을 이제 전가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이전에는 셀이 그거를 소화했어야 되다 보니 수익성이 깨졌는데 이 부분을 또 이제 OEM으로 넘기게 된 구도가 최근 한 2년간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OEM들이 본인들 수익성 훼손에 머물지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결국은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이게 소비자들의 판가 전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가격 오른다. 그리고 테슬라는 계속 이미 올해 전기차 가격 2번 올렸고요. 그리고 내년 가격은 지금 가격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시세에 맞춰서 팔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뭐 저희 섹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일단은 지금 그런 흐름입니다. 배터리 체인 내에서는 탄소 배출 기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셀과 소재 모두 일단 판가 전가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산업의 미래는 그렇게 어둡지는 않네요. 네, 일단은 산업 자체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야 되는, 저도 이제 소비자입니다만, 사야 되는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배터리 체인의 판가 전가력은 강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2022년 2차 전지 투자라는 측면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셀 3사하고 또 소재업체 이쪽 투자할 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좀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워낙 소재주가 핫했어서 소재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가격 부담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소재를 팔자라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좋게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그 리포트에서도 마찬가지고 소재주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그 가격 부담을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좋다라고 얘기할 때의 그 온도차가 좀 큰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올해도 벌써 3배 올랐고 작년에도 3배 오른 섹터다 보니까 어떤 이제 종목을 추천할 때 소재주들에 대한 눈높이가 뭐 최소 2배 정도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 실적 기준으로 대부분 실적을 주가에 반영한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나마 이제 24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좀 업사이드가 보이는 기업들을 추천드리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한 30에서 50% 정도의 업사이드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1년 주가 추이를 본다라고 했을 때 소재주들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기대치를 낮추자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팔자라는 건 아니라 기대치를 낮췄을 때 한 30에서 50% 정도의 수익률을 보고 이제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재주들의 투자 포인트는 바뀌지 않았고 저는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저는 편한 거는 대형주 3사입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 SDI나 이번에 상장한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배터리 퓨어 기업이니까 좀 더 좋게 보고 있고요. 이들 기업이 올해 원래 기대했었던 수익성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소재주들 못지않은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올해 결과적으로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세가 내년에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대형주들의 주가 흐름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에너지 솔루션 1월 말 상장 전까지 수급적으로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2차 전지 소재나 경쟁사인 삼성 SDI나. 근데 이제 상장 이후에는 그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 또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항상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빠질 때는 기회라는 점을 돌이켜보면 셀 3사 그리고 대형 소재 기업들이 지금 좀 빠지는 국면을 기회로 삼자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소재 업체의 내년 눈높이는 한 30에서 50% 정도였다고 했는데 셀 3사는 그보다 더 높게 봐도 됩니까? 제가 이제 투자 의견 제시하고 있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저희 제시를 한 거니까 목표 주가가 120만 원인데요. 지금 원래 한 80만 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한 70만 원이 깨졌으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 업사이드는 소재주보다 더 크긴 하죠. 국내외 2차 전지 산업의 현황과 투자 전략, 내년도 주가 전망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김현수 선임 연구위원님,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깔끔하게 핵심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